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지금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김종현 씨의 이 변모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실질도 본인이 포기했어요. 방어권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때 입장 낸 게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 불안을 초래드려서 죄송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죄 의사를 어쨌든 표명을 했습니다. 180도 달라진 거예요. 뭘 기점으로 달라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부정선거가 획책되고 있고 반국가 세력이 난동을 부리니까 내가 한 건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자 급변모합니다. 소중한 뜻이라뇨.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서 그런 척결된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려고 이런 계엄을 했다니요. 지금 이 국면의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의 거의 주된 적 세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국회를 군합발로 짓밟았어요. 이거는 우리 헌법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 내렸어요. 그래서 탄핵됐는데 지금 장애전을 펼치고 정치적 소란을 펴고 송달도 받지 않고 그러면서 여론전을 편다. 김용현은 김용현대로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나를 수사하는 게 바로 내란의 다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정말 두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세울 수 있었는지 정말 모든 시민은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이 이렇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신은규 대표님, 지금도 내란이 계속 중인 거죠? 저는 이제 내란이 지난 탄핵소추 의결을 통해서 잠시 정지됐다가 또다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도 대통령으로서 안 간다라는 것은 전 내란 행위를 다시 시작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가 그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을 해도 내란죄보다는 약하거든요. 법정형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란을 저지른 자, 윤석열이 지금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것을 비유하자면 연쇄살인범이 사람을 죽여놓고 죽을만 해서 죽였다라는 거랑 지금 비슷한 논리거든요. 그게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그런 연쇄살인범 있으면요. 가장 법정 최고형으로 해서 아마 사형 집행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겁니다. 전 지금 이 상황이 딱 윤석열에 대해서 그런 국민적 여론이 더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내란 속의 윤석열을 탄핵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포를 안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이라도 경찰 특수본에서 국가수에서 특수본에서 영장을 쳐가지고 법원이 발부하거든요.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을 체포한다면 저는 저런 움직임들이 많이 약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이 시간까지도 경찰이 신병 확보를 윤석열에 대해서 안 하다 보니까 더 정치투쟁의 장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내란을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저는 강한 경고를 날려서 윤석열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전 경호를 풀라고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고 나서 경찰은 공조본인가요? 거기서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전 경찰 특공대와 함께 저는 경호처 제압하면서 들어가면 충분히 윤석열 신병 확보할 수 있다. 빨리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해야죠.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윤석열 일당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진영 논리에 갇혀있는 분들의 생각이 두렵습니다. 아니 흑과 백이 분명한데 그걸 왜 진영 논리에 갇혀서 흑인가 백인가 궁금해합니까? 진형님, 12월 14일 탄핵이랑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산들이 계속 앞을 가로막네요. 곡괭이로 다 파버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김서구님, 진형님 곡괭이는 좀 포크레인으로. 매일 새롭게님, 진실을 가리는 진영 논리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살아있고 깨어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내란을 내란으로 부르지 못하는 불쌍한 국민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요, 윤석열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니까 권성동이 따라하고 이제 김용현 등 일당들이 움직입니다. 내란이 아니었다. 2시간짜리 내란이 내란이냐.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 친위 쿠데타라는 말을 아십니까? 친위 쿠데타. 내란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죠.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권력을 소유하고 있던 국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정권을 뺏기 위해서 했던 쿠데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두환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고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입법부를 해체하거나 헌법을 무효화하여 정치적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극도로 강력한 권력을 쟁취하는 체제 전복 행위를 말한다. 일부 보수층들이요, 국어가 됩니까? 이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지도자는 독재자가 된다. 역사 속에 수많은 친위 쿠데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이미 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합니다.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에 있으면서도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는 비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뻔한 것을 가지고 토론에 붙이려고 합니다. 창희미 변호사님, 의도가 뭡니까? 이거는 정치 선동을 하는 거라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와닿았던 게, 진짜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내란의 자백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본인이 이야기했던 많은 모든 것들이 다 계엄을 정당화해 주는 요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2월 3일에 대한민국이 비상 상황이었습니까? 본인 인식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인식 속에는 국회도 다 부정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고, 지금 간첩법이니 국가보안법 다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망상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는 입법 발의는 정부 들어서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간첩법 심지어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었습니다. 지난 국회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간첩법 범위를 확대하자는 안을 냈었어요. 그때 법제처가 저해가지고 안 됐던 겁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과의 정합성 때문에. 이런 맥락을 다 제거하고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알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실제로 믿거나, 둘 다 문제입니다. 알면서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을 속이기 때문에 문제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이건 망상이거든요. 더 이상 단 하루도, 단 1초도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함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 한 놈만 이런 얘기를 하면 원래 미치광이니까 그렇겠다 하는데, 지금 신인규 대표님, 이어지고 있어요. 딱 고리가 돼 있어요. 이번에 윤석열 변호인 맡기로 한 석동현 변호사 논리도 똑같고, 권성동 논리도 똑같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공천 개입 사건 있을 때도 무슨 선의의 조언이니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당화하던 부류들이 있었고요. 뇌물 사건도 생각해 보시면 선물이니 대통령 기록물이니 하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도 너무나도 명확한 국헌문란 목적의 친위 쿠데타, 내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가지고 내란이 아니다, 내지는 그런 말 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니까 내란도 할 만해서 했다, 그러니까 정당한 내란이다라는 아주 이상한, 정당한 뇌물이다, 정당한 공천 개입이다, 지금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지금 국면에 침묵하는 것도 악의 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란을 정당화하면서 내란을 좀 더 옹호하고 그걸 기회를 틈타서 본인들의 권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행위는 저는 더 악하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러 언론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들이 이미 저는 움직임을 시작했다라고 보거든요. 윤석열은 끊어내고 우리가, 내란의 동조 세력인 우리가 한 번 더 권력을 해먹자
라는 지금 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그거 제일 먼저 총대 메고 나선 게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지금 범보수의 흐름에 대해서 매우 우려를 표하고요. 반드시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승리하고 지난 탄핵 때도 응원봉을 들고 국회 앞에 모이셨던 그 시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다. 전 이번에만큼은 그분들의 뜻대로 올바른 나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진님, 인간과 짐승의 대결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가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들은 반인간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색입니까? 이 하얀색을, 이게 하얀색이 맞는지 혹시 검정색일 수도 있는지 따져보자고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이런 표를 만들어서 윤석열 주장에 대한 법조계 해석해서 3대 쟁점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쟁점, 국헌 문란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윤석열 주장, 정권 찬탈 위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법조계 해석을 붙입니다. 폭동이 있었나? 윤석열 주장, 폭동 요소 없었다. 탄핵할 만큼 중대한가? 윤석열 주장, 내란 나서 나라 뒤집힌 것처럼 과장돼 있다. 여기에 대해서 법조계 해석을 붙입니다. 왜 이걸 따져야 됩니까? 왜 이걸 따지죠? 국헌 문란이고 폭동이 있었고 탄핵할 만큼 중대한 것이 하얀색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됩니까? 신은규 대표님? 저는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이 여론전에 있어서는 총대를 매는 것이고, 저렇게 프레임을 잡게 되면은 이제 기계적 중립을 표방하는 언론들도 따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극우적인 성향의 유튜브들이 부안해동하고 또 거기는 이제 코인팔이를 또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저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한 저는 그런 시도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이번 탄핵,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냈던 박근혜 탄핵보다 지금 더 심각한 이 윤석열 탄핵의 국면에서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대한민국을 엎어버릴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의 부안해동하는 정치인이 됐든 언론인이 됐든 어떤 시민이 됐든 전 이번만큼은 올바르게 청산해야 된다고 보고, 이 청산이 과거에 우리가 친일 잔재, 독재 잔재 이거 미청산한 게 지금 여기까지 와서 대가 치른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번의 싸움이 비단 윤석열과 반윤석열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을 옹호해서 팔자 펴보겠다라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조선일보에 부안해동하는 그 일부 세력들에 대해서 전 이번에만큼은 완전한 청산, 저는 무관용, 무자비의 원칙으로 전 임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지금. 강효숙님께서요, 전주회가 이렇게 말하네요. 아직 음식을 만들기 전부터 맛있다, 맛없다 평가하는 건 이름 판단 아니냐고. 어이상실입니다. 계엄은 이미 독초를 가지고 만든 음식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알겠다는 국민의 짐당, 인간들 모여있는 회의장에 똥차를 갖다 퍼부어야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두 분 다 법률가신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주회도 그렇고 권성동도 그렇고 법을 공부한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교묘하게 법을 비틀어서 본질을 왜곡하려고 합니까? 이게 법을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평생 검찰에 몸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민 앞에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 다 지겠다고 하는데 그 큰 덩치에 맞지 않게 완전 법꾸라지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없구나.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이 변호인단 구성부터 대단히 정파적이에요. 이거는 장외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사건은 망가질 거예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전원일치로 탄핵됐었어요. 그게 대통령직가 헌법재판관인지 대법원장인지가 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데 의견이 불일치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석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법제처장인데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는 윤석열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떤 이야기가 율사 출신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더라도 이거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만장일치 파면 결정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할 만한 계엄이었다고? 아니요. 할 만한 계엄이 전혀 요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건을 뜯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하니까요. 그 요건에 맞았는지와 관련해서. 근데 지금 변호인들 사이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폭동이 아니었다. 아니요. 법원에서는 폭동이란 건 한 지방의 이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뜨고 사람들이 군홧발로 다 목도를 했는데 폭동조차 아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아, 말장난하는 거는 정말 이제는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게요, 옛날에도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전두환의 군홧발과 독재도 언론이 어떻게 포장하냐면 그냥 권위주의 시대다, 내지는 산업화의 세력이다라고 다시 재포장을 해서 이 사회에 또 뿌려놓은 씨앗이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요. 아니, 역으로 물어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할 만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까? 개념 자체가 성립합니까? 모순 개념 아닙니까? 아니, 정당화되는 살인이 있냐고요. 정당화되는 강도짓이 있습니까? 범죄는 범죄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할 만했던 내란이다. 전 이런 형용모순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고 부안해동하는 자들, 저는 감히 내란 선동죄로 저는 의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란 선동입니다, 저렇게 되면. 크림소다님, 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무슨 개소리예요. 딱 그렇지 않습니까? 배윤경님, 아이들이 그러네요.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고소했더니 아이들과 아내를 때리고 짓밟은 건 때릴만 해서 때렸다고 했더니 판사가 무죄라고 할 수 있냐고. 딱 그 꼴입니다. 제가 정말 더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도 이런 것에 부안해동하고 사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사리 판단을 못합니까? 아무리 자기 편이 중요하더라도, 설사 자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죄를 저질렀으면 법의 판단을 받게 해야 그게 올바른 부모 아닙니까?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참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물론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자 가운데 75%가 탄핵해야 된다. 반대한 사람 21. 저는 이거 뭐 반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층 탄핵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아요. 국민의힘 지지자는 더 그렇고요. 탄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층에 51%가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68%가 내란이 아니라고. 내란은 내란인데 탄핵엔 반대한다고 해야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참 너무 참담한데요. 저게 뭐 사실은 정치인과 언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잘못이 더 크죠. 예, 훨씬 더 크고요.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따라오는 저 답을 하신 분들도 저는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성이라는 말로도 매우 부족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하루 이틀 돼서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윤석열의 그동안의 폐악질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대통령 기록물로 바꿔치기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게 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이든 날리면 논란까지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무조건 감싸고 돌면서 거의 뭐 왕처럼 취급했다라고 할까요? 그 후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고, 이제는 선을 넘어서 내란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의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반역죄까지도 정당화시키는 지경까지 간 거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저런 의견을 가지시는 거,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건 내란 선동입니다. 내란 선동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정리하고 전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냥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 형법의 내란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선일보 얼마나 간악하고 교묘합니까? 교활한 거죠. 정권 찬탈이 왜 나옵니까? 내란의 구성 요건에 정권 찬탈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권 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니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이 국면에서 구성 요건을 따져본다면 국헌문란 목적인데 국헌문란 목적이란 것도 너무 애매하니까 형법에 정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헌법상 그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그 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빼앗는 경우. 국회 입법권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도록 문 걸어 잠그고 이런 거는 5.18 그 관련 판결문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내란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뭐 선회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그 기사에 대해서 만약에 그 의도를 그냥 분석하자면 이 윤석열 씨가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내가 찬탈을 한 적은 없지 않느냐. 또 왜냐하면 석동현 변호사 워딩을 보면 지금 변호인으로 합류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고 선출된 최고직이기 때문에 내란의 어떤 주어가 될 수 없다라는데 아니요. 그거는 왕정시대 때나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내란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입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곧 짐이다 거의 그 수준인 전제군주 정의라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왕은 어떤 건의에도 어떤 흔들림이 없는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내란죄의 주어가 될 수 없죠.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은 다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법리적으로 너무 어긋나가고 있고 장애전을 펴고 있는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보내는 안내문은 안 받는 이 졸렬한 작태를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보수 시민 여러분 제발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합시다. 근데 저는 앵커님 요거 하나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수 시민들보다 저는 보수 진영에서 지금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저는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지난 탄핵 이후에 보수 진영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 하나같이 다 이재명 악마화를 들고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일련의 약속한 것 같은 흐름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는 민주당원이 아닙니다만은 전 이재명 대표 악마화만큼은 제가 막자,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자가 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보수 중에서 나온 입장 보시면요. 어이가 없는 게 이준석, 가장 먼저 윤석열에 대해 꼴 좋다 하면서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먼저 선봉에 섰고요. 양도구역 또 한 번 하는 거고요. 윤희숙, 또 이때다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글질을 하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 김웅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그런 대열에 힘을 보태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동훈의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권성동이 지금 당권을 잡아갔는데 이 일련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윤석열 잘라내고 권성동을 중심으로 친윤들과 소위 말하는 친한계 그리고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 장외보수들까지 다 묶어서 이재명 악마와 반명으로 한번 이번에 승부 봐보자 이거거든요. 거기에 조선일보가 지금 총대 메고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5년 전에 친문, 그러니까 무조건 문재인만 아니면 다 모여라 해가지고 만들어낸 정권이 괴물이 윤석열이에요. 2022년도 일입니다. 세대 포인론이라는 이상한 해괴한 이론을 이준석이가 만들어서 문재인만 빼고 다 집결해라 해가지고 0.7% 이상 차이 승리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내란이 났는데 내란에 대해서 지적하기는커녕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재명 악마와 민주당 악마와 공포 마케팅 해가지고 보수가 또 한 번 해먹자. 저는 그 논리에 동의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이 흐름에 저는 이 내란에 대해서도 내란을 내란으로 보지 않는 거기에는 전 이재명 대표 악마화가 저는 그 기저에 많이 깔려 있고 그걸 지금 정치인들이 좀 부추기고 있다. 전 그 부분을 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진보 보수 어느 한 진영에 속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옳은 것은 또 흑과 백은 구분을 해야지요. 사전적인 것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가지요. 자, 아까도 제가 형법 87조의 내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고 규정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헌문란은 뭔가? 강압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못하게 막는 일, 이게 국헌문란입니다. 국민들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국헌문란했죠. 폭동,
집단 폭력으로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 헬기를 타고 온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것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니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부터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들었는데 그걸 날리면이라고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자입니다. 왜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켰습니까? 자신과 김건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가 저지른 일이 국정농단 아닙니까? 공천에 개입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란을 일으키고도 2시간 했는데 그게 왜 내란이냐고 따집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가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보고 보수고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살고 미래 세대들이 살아야 할 대한민국 아닙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지금 누구 정권 잡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보수가 지금 뭐 보수라고 저는 부르지 않고 이제 수구퇴행 세력이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지금은 수구퇴행 세력과 민주당으로 지금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수구퇴행 세력은 전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안에서도 출연해서 누군가 한번 새로운 정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무슨 차기 권력에 대한 노름을 벌써부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여든 야든 진영을 떠나서 이 내란죄를 먼저 처단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은 국민이 정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못 갖는다? 그럼 5년 동안 야당 역할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해가지고 또 여당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주권주의 위에서 우리 민주공화국이 운영이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도 자기가 권력 그 알량한 거 한번 잡아보겠다라고 내란을 오고하거나 내란을 중립지대로 끌고 와서 야 찬반 토론해보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는요 몇몇 언론에서도 정말 기술적 접근을 해가지고 이 내란을 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식으로 판을 깔고 있는데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가 없고 내란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중한 범죄고요. 군형법에는요. 반란죄는 사형밖에 규정 안 돼 있고 총살합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심각성을 못 느낍니까? 그거 모르면 정치든 언론이든 종사하면 안 되죠. 왜 국민들을 해롭게 만드십니까? 김동애님, 배공갱크님 제발 보수라고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은 보수가 아닙니다. 내란 동조 수구 꼴통 세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국격이 45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인지하는 현재 상황은 캐나다나 호주에서 친위 쿠데타가 난 것 같은 인식입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40년이 걸릴 일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